이 넓은 서울 땅에 내가 살 집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늘의 별 따기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바꾸는 순간 5층 건물주도 될 수 있고 작은 마당도 가꾸며 살 수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용감한 집 짓기에 도전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호암동 여기 와봤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왔어요. 네, 여기 이 학교 나왔잖아요, 제가. 상강초등학교. 마침 잘 됐네요. 호암동에서 자란 임 소장과 서울 골목길 그리는 게 취미라는 노 소장이 길을 나섭니다. 근데 뭐 밀도랑 골목이랑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렸을 때 다녔던 이 문방구도. 옛날에 있었었어. 이 문방구 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참 오래 안 변하는 동네, 여기. 이런 거, 아폴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폴로, 밭두렁은 새로운 신상이다. 아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면 쓰나요. 두 사람 잠시 추억 여행에 빠집니다. 저 여기 상강초등학교 나왔는데 뭐 상강초등학교 할인 있어요? 아이고, 농도 잘하셔. 눈을 크게 뜨시잖아, 큰일 소리를. 돈을. 대체 뭘 사려고들 그러시나 했더니 어머머, 쭈쭈바 아니야 저거. 참. 먹방은 그만 찍고 얼른 집 찾으러 가십시다. 이곳은 남산 아래 첫 동네 호암동. 땅을 찾아 위로 올라온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터를 잡았다는데요. 1년 전 남산타워를 마주본 자리에 집이 한 채 들었었습니다. 낮게 어깨동무를 한 건물들 사이로 빼꼼 고개를 내민 집이 있네요. 확실히 다른 집에 비해 면적이 작아비죠. 몇 평이나 되려나? 여기에 참 이렇게 조그만 집들을 골목에서 해가지고 요새 그런 집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근처가. 요 근처 어디쯤 온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집주인이 누이신지 대단합니다. 거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집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인가요? 안녕하세요. 꼬마 친구가 사는 집이군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8살 셔츠주택에 살고 있는 남편 이진혁이고요. 나이는 38살이고, 네. 하나의 아빠. 왜 이렇게 긴장해?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최주혁이고 이원 어린이 엄마입니다. 저는 직장맘이고요. 언니랑 같이 직장에서 엄마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놀고 같이 퇴근하고 하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나도. 그러네. 어떡하지? 다시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 부부와 아이 하나. 도시의 전형적인 핵가족입니다. 딱 봐도 장난꾸러기 같죠? 이름은 이환, 6살이랍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은 아파트에서는 그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5번의 전세 끝에 자신들의 첫 집을 지었답니다. 이제 이전에 이제 18평 그 아파트 전세 살 때는 환희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방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주변을 좀 알아봤는데 저희 회사 근처의 주변 아파트들 시세가 보통 25평은 한 15억 이상 하고 한 34평 하려면 뭐 20억이 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하고 같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은 무엇일까? 부부는 고민 끝에 세 집을 후보로 두고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겼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아버지도 참여를 했다는데요. 그 결과 협소주택이 저희 회사와의 거리가 한 도보로 10분 내외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와의 거리도 가장 좀 좋은 점수, 허니 방 소유에서도 좀 좋은 점수, 그 다음에 용산에 있고 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투자 가치나 주거 만족도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아서 협소주택이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의외였어요. 왜냐면 이거 보고도 클레임 받는 거 아니야? 왜 아파트가 왜 30점밖에 안 돼? 이거는 뭐 주관적인 평가니, 평가하는 거니까. 주관적인 평가니까. 맞습니다. 내가 살 집인 거죠. 약 8평씩 5층. 웬만한 아파트도 부럽지 않지만 비용은 반값도 채 안 들었답니다. 실제로 협소주택은 도심의 주거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답니다. 예비 건축주들을 위한 건축 탐구 시간. 첫 번째 질문은 땅입니다. 짜자라자잔. 이게 현관이구나. 네, 예. 저희 집입니다. 오, 그림도 멋있는 크린트 그림 있고. 네. 진짜? 이게 뭐야? 현관의 크기는 겨우 3평. 하지만 하얀 벽과 투명한 수저덕에 갑갑하지 않은데요. 이 현관에 땅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여기가 2층이에요? 네, 여기가 2층이고요. 땅 구조가 네. 여기 1층이 3면이 이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2층이 입구가 된 거죠. 여기가 2층이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땅에 단차가 있어 길과 맞닿은 곳에 현관을 둔 건데요. 이처럼 도심에는요, 지형 문제로 쓰이지 않거나 또 큰 건물을 짓고 잘려나간 대지가 의외로 많답니다. 필요한 거는 발품팔이. 부부도 열심히 돌아다닌 덕에 남들은 관심을 갖지 않던 15평짜리 자투리 땅을 발견했죠. 물론 땅이 있다고 만사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을 안 오는 시간 동안 계속 협소주택만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로 협소주택을 짓는 게 맞는지 되돌려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작은 땅이 생겼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5개의 층만 올릴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설계를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어디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먼저 1층부터 내려가서 그 일단 안방부터 구경을 하시죠. 그거 한번 좀 볼게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층이 많은 집의 핵심은 바로 동선인데요. 이 집은 가장 아래층에 부부방을 뒀네요. 부피가 큰 침대는 위로 올리고 계단 아래에는 수납장도 짜서 알차게 사용 중이랍니다. 심지어 이 작은 화장실과 세면대도 있네요. 사실 여기가 그 부엌만 없지 그냥 한 집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TV도 보고, 뭐 공부, 일도 하고, 네. 잠 자다가, 아저씨 갔다가. 네, 그러니까 이 면적이 8평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8평이고요. 네. 네, 생활 동선이 한 방에서 해결되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편함도 줄었겠는데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침실을 이제 네. 이렇게 위에 놓지, 가령 현관 밑에 공간은 뭐 이제 보통 부속실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창고라든지 작업실. 그래서 그 침실은 주로 위로 올리는데
두 분이 잘 합의하신 거예요? 이렇게 침실이 내려오는 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간은 아이방이었어요. 그러면 아이방의 동선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는 2층 출입구에서 위층이 3층이거든요. 그 3층이 가장 아이가 생활하기 좋은 공간이겠다 싶어서 그 3층에다가 아이방을 구성을 했고요. 거실하고 그다음에 안방을 생각을 했을 때는 1층 이제 안방이 되는 게 가장 좋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환희가 좀 크면 이 방을 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이 위에서의 생활 공간하고. 맞죠. 여기를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뚜껑 닫아서 내려오지 못.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네. 이 집 설계는 권위가 중심이지만요. 예를 들어 부부가 단 둘이 산다면 아이방 대신 현관과 부엌을 가깝게 두면 좋습니다. 짐을 옮기기 쉬우니까요.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1인 가구라면 다른 공간과 분리된 1층에 작업실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좁고 층이 많은 집, 여러분을 위한 설계를 찾으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 8평 맞나요? 권희 이름처럼 훤한 방입니다. 천장에 매립등과 사방에 장을 둔 덕에 잠시 평수를 잊게 되네요. 설계를 위해 가구 사이즈도 미리 정했다는데요. 와, 침대 밑엔 비밀기지까지 있네요. 권희는 좋겠다, 야. 중간 소음 걱정이랑 없습니다. 게다가 권희에게는 처음 생긴 방이지요. 여기 환희 방이 어때요? 방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여기 장난감. 아, 장난감 있는 데가 좋아요? 아, 여기 아지트야, 허니 아지트? 환희 아지트예요? 네. 그러면은 아지트로 사라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허니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뭐 장난감도 좋겠지만 저는 아무튼 이런 구조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가야 내려갔다 되면. 수시로 여기 하루에 몇 번쯤 왔다 갔다 해요? 20번 정도 하는데. 체력 부장, 체력 부자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별명이, 허니 별명이 체력부자. 체력 부자 권희에게 최고의 친구는 아빠입니다. 두 사람 합이 척척이네요. 반칙이야. 와! 아, 이게 뭐야. 5층 집이라면 을의 계단을 걱정하기 마련이지만요. 권희에게는 신나는 놀이터. 이긴 사람이 여기. 이긴 사람이 무너뜨리는 거야? 하이바리보. 내가 이겼다. 내가 알았어. 내가 못 살아. 그런데요, 이 계단을 빼면 남은 면적은 겨우 7평.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4층에서 힌트를 찾아봅니다. 아니, 여기 더 좋네? 오, 여기는 또 거실하고 주방을 분리해놓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적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요. 대신에 공간의 높낮이를 달리 두면은 이렇게 위로 열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답니다. 공간이 이렇게 단조롭지가 않고 좁은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변화가 많아가지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확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30-40cm 계단에도 큰 힘이 숨어 있었네요. 반층 내지는 그거 이하로 해서 이렇게 바닥에 높이차를 두는 거를 스키플로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 되게 아주 적정하게 활용을 좀 잘하신 것 같고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망이 보이는 창들이 하나씩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선을 둘 곳이 계속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여기서 보면 저쪽에 이제 또 굉장히 큰 창이 있거든요. 작은 집이라 개방감이 필요했습니다. 남산 타워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는데요. 이쯤 되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집 건축비도 적게 들까요? 여기에 창호 비용이라던가 인테리어 비용들이 한 1,000만 원이에요. 예, 투자해주세요. 이게 돈을 쓰는 게 너무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마치 이제 게임머니를 사용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1,000만 원 요청했어. 쓰세요. 500은 싸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창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창호값이 전체 공사비에 거의 10%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다 단열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삼중 유리에 로이 유리에 기준으로 나라에서 확 올려놔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작은 집 예를 들면 이런 소위 협소주택은 작은 땅에 조그맣게 지으니까 공사비도 쌀 것이다. 예를 들면 설계비도 쌀 것이다. 전체적인 비용이 쌀 것이다. 이런 약간 오해를 하잖아요. 그랬다가 막상 시작하고 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약간 이렇게 우리가 평당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 안에 저희가 이런 좋은 지역에 좋은 풍경을 가지고 저희가 살기 좋은 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 비용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집을 짓는다는 건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질문하고